오늘도 진짜 한국스러운 이야기 같이 나눠볼까요?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한국 문화부터 한국 사람들도 아 진짜 그러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That's so Korean! 뚜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에피소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올렸던 팟캐스트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저에 대해서 전해드릴 소식은 없지만 한국의 소식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일기예보를 보니 서울의 기온이 3도였다고 해요. 요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제가 안 그래도 어제 겨울 옷을 꺼내서 정리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 정말 잘했다 싶을 정도로 오늘 날씨가 아주 추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추운지 따뜻한지 알려주시고요. 오늘은 바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한국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할 때 그 아파트예요. 여러분 혹시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서울 같은 큰 도시의 전체 모습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게 제일 먼저 눈에 띄었나요? 아마 여러분이 놀라실 부분 중에 하나는 산일 것 같아요. 산. 한국에 특히 큰 도시에 산이 많다는 사실 좀 놀라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아파트. 서울을 예로 들게요. 서울 그 전경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산이 많은데도 그 사이사이에 아파트들이 정말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할 법도 한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다 아파트를 지었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파트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한국에서 자라기도 했고 어려서부터 쭉 아파트에서 살았다 보니까 저한테 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아파트였습니다. 물론 주택이나 빌라, 오피스텔에 사는 친구들 집에도 가봤고 당연히 그런 집 모두 다 익숙하고 잘 알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집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아파트도 같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외국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파트라는 공간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나라들은 아파트 문화가 거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여러분께 좀 흥미롭게 느껴지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의 경험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아파트가 어떤 모습인지부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영어에서 말하는 apartment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말하는 아파트는요. 이렇게 여러 건물이 모여서 하나의 단지를 이루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입구부터 보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마치 대문 같죠? 요즘은 지나가면서 봐도 아, 여기가 이 아파트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입구를 최대한 크고 멋있게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안으로 아파트 단지가 펼쳐집니다. 단지는 동이 모여서 이루는 하나의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 101동, 102동, 103동 이런 식으로 큰 건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동이 모여서 하나의 아파트를 이루는데요. 그것을 단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작은 마을 혹은 작은 도시 같아요. 그 안에서 수백, 수천 명이 함께 삽니다. 예전에는 보통 한 동이 한 15층 정도의 높이였는데요.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을 보면 30층, 40층 이렇게 높더라고요. 정말 하늘로 쭉쭉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물론 작은 규모의 아파트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고 동이 많고 단지가 클수록 좀 비싼 아파트가 됩니다. 그만큼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체계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방금 시설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파트 단지 안에는 동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그리고 유치원 같은 그런 아이들이 또 다니는 시설이죠. 어린이집이 있고요. 또 어르신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노인정이라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기에 더해서 배드민턴장이나 헬스장이나 심지어 수영장까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그 단지 안에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단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그 단지 안에는 여러 동과 편의시설이 있는 곳, 그런 모습, 그런 특징이 한국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아파트에 또 다른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관리사무소가 있고 경비 아저씨가 계신다는 점이에요. 관리사무소. 그러니까 아파트를 관리하는 모든 일을 하는 곳이에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매달 관리비를 냅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비용, 엘리베이터를 운영할 때 드는 돈, 그 다음에 또 경비 아저씨께 드리는 월급 등등 아파트를 잘 관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을 내는데요. 사람들이 돈을 다 내면 돈이 모이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또 어떻게 썼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용시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할지를 동의 대표분들이 모여서 또 회의를 합니다. 또 그 관리사무소장분도 그 회의에 참석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 회의 내용을 다시 사람들에게 다 공개해요.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파트가 정말 하나의 작은 사회 같죠. 그래서 그런 관리사무소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경비 아저씨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분들께서는 정말 많은 일을 하십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아파트에 어떤 차가 오는지 그 드나드는 차량을 확인하는 업무도 하시고요. 밤낮으로 단지를 이렇게 돌면서 좀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분은 없는지 이렇게 순찰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경험담인데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경비 아저씨께서는 그 분리수거장에서 사람들이 잘못 버린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업무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경비 아저씨께서는 단지 안에 사는 고양이도 이렇게 챙겨주시거든요. 그것도 정말 마음씨가 따뜻하신 것 같고, 또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단지 안이 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눈도 좀 치워주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국 아파트에서 보실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은 바로 분리수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외국인 학생들이 이 분리수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곤 하거든요. 어떻게 그 많은 쓰레기를 다 일일이 나눠서 버려요?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웃으면서 사실은 한국 사람도 어렵다고 헷갈린다고 이렇게 말해요. 아무튼 주택이든 빌라든 다 분리수거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한국의 아파트에서는 보통 단지 안에 분리수거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나누어서 쓰레기를 버리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아예 사진으로 안내문이 붙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것은 그 국물이 묻은 일회용 컵라면? 그거는 사람들이 이거 스티로폼인가? 라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반 쓰레기라서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된다고 아예 그 사진으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아파트는 특히 정해진 요일에 맞춰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요일에만 분리수거차가 그 아파트 단지에 와서 사람들이 그동안 버린 쓰레기를 모두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분리수거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파트만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요, 버리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대별로 비밀번호를 지정해 놓고 버려요. 그래서 제 비밀번호가 1234라고 하면 제가 사는 곳을 입력하고 동번호 호수 입력한 뒤에 비밀번호를 누르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투입구가 열립니다. 거기에 제가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무게를 자동적으로 측정을 해서 비용이 계산이 된 다음에 그게 매달 관리비에 청구됩니다. 제가 많이 버릴수록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많이 내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또 뭐 분리수거 하러 나가서 이웃을 마주치는 것도 한국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좀 일상적인 풍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한국 아파트의 좀 재미있는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마도 아파트 이름일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서도 왜 이렇게까지 아파트 이름이 길어졌냐면서 뉴스에 나올 정도로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전에는 아파트 이름이 정말 단순했대요. 뭐 마포 아파트, 동대문 아파트 이런 식으로 그 동네 이름 플러스 아파트 이런 식이었는데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아파트에도 브랜드가 생기다 보니까 예를 들면 레미안, 자이, 푸르지오 이런 것들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점차 외래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우리말로 된 아파트 이름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이용해서 그 아파트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식 아파트 이름 짓는 방법.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숲 근처에 있으면 그 아파트 이름에는 포레라는 게 들어갑니다. forest의 포레죠. 그리고 공원이 근처에 있다면 park, 파크. 근데 숲도 있고 공원도 있으면 뭐 파크 포레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그러면 이 장점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센트럴이라는 그런 단어를 아파트 이름에 넣고요. 또 강 근처에 있다면 리버, 네, river입니다. 리버, 또 레이크, 오션 이런 식으로 우리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좋고 멋진 것들이 있어 라는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게 아닐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공원도 있고 강도 있다면 이 두 가지 장점을 다 살려야 우리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도 있고 공원도 있으니 리버파크, 뭐뭐뭐 리버파크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파트 이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고 좋은 것은 이름에 다 넣다 보니까 아파트 이름이 점점 길어지게 됐는데요. 최근 뉴스에 나온 건데요. 한국에서 가장 긴 아파트 이름이 무려 25글자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자면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이게 아파트 이름이라고 하네요. 와, 저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름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일단 지역 이름, 어디인지는 나와야 되는데 그 어디인지도 되게 길어요.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까지가 지역 이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를 누가 지었냐? 건설회사 이름도 넣습니다. 대방. 그 다음에 아파트 브랜드 이름이라고 하네요. 엘리움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는 또 특별해야 되니까 별명도 넣어요. 그래서 로얄 카운티 이런 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여기 사는 분들은 주소를 외우기도 정말 어려우실 것 같고 또 택시 기사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저 아파트로 가주세요 해야 되는데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로 가주세요 라고 하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지.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여러분은 이런 아파트 이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런 한국의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제가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선 아파트의 장점은, 좋은 점은 정말 많아요. 우선 깨끗하고 편리하다는 거, 그리고 또 단지 안에 체육시설이나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 다 있어서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해서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살면 교통도 보통은 편리해요. 그리고 아파트는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경비 아저씨가 계시기도 하고 또 등록된 차량만 그 단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등록해둔, 그러니까 우리 차가 뭐 단지에 들어왔다면, 집에 도착했다면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그 집 안에 또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 주차장도 깔끔하고 주차도 편하고 또 CCTV도 많아서 안전합니다. 또 소소하게 편리한 점은 동을 들어갈 때도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버튼이 미리 다 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또 뭐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때마다 좀 편리하다 싶어요.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의 취향을 잘 저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넓은 평수부터 작은 평수까지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거주할 수 있어요. 이런 아파트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좀 큰 이슈예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층마다 살다 보니까 사실 뭐 윗집에 어떤 사람이 살지는 모르잖아요. 뭐 윗집일 수도 있고 그 윗집일 수도 있고 혹은 아랫집에서 나는 그런 소음 때문에 서로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층간소음 이라고 해요. 층 사이에 나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서로가 힘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게시판에 보면은 층간소음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안내문도 정말 많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나 어떤 영상이 나오는 모니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층간소음 예절 광고 영상이 계속 나와요. 뭐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요. 되게 푹신한 슬리퍼를 걸으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밑에 자막으로 밤에는 푹신한 슬리퍼를 신으세요 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장면은 어떤 남자가 밤늦게 샤워를 하는데 막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그 밑에 밤늦게 샤워하면서 노래는 절대 no! 뭐 이웃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자막이 나오고요. 그런 층간소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좀 조심해 달라는 광고도 계속 나오고 안내방송도 나옵니다. 아까 관리사무소 말씀드렸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세대에게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주기적으로 나오는데요. 특히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민 여러분, 최근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밤늦게 쿵쿵대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또 샤워할 때 노래하는 소리는 우리에게는 뭐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조금만 남을 위해서 참으면 모두가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방송이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한 학생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안내방송이요? 그리고 또 층간소음이요? 하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한국 아파트의 특징일 것도 같은데요.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공동생활 예절도 중요하고요. 모두가 좀 조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살기에 편리하지만 또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에 따라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편리하고 단점은 저는 층간소음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국의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나라에는 주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의 집에서 사나요? 뭐 지붕이 있는 집, 혹은 한국의 아파트처럼 좀 높은 모습의 집, 어떤 모습의 집에서 사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국 사람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그런 아파트지만 또 외국인의 눈에는 참 신기한 그런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또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